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제1회 박혁거세와 서라벌의 탄생. 마한, 진안, 변안의 삼국이 크고 작은 부족국가를 형성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절, 한반도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진안 땅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6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의 마을마다 촌장을 두어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아 6마을 공동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이 6마을을 진한육부 또는 사로라고 하는데, 이 마을을 다스리는 6명의 촌장은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소불공월은 나오셨습니까? 다들 모이셨구려. 농사 준비로 분주할 텐데 또 이렇게 모이라 하여. 미안하지만 어쩌겠소. 이게 다 마을을 위한 일인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6마을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화백회의 아닙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을 해야지요. 그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되나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6명 전원 참석에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겠소. 한 마을의 일을 결정짓는 것도 어려운데 6마을의 일을 의논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또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의견 충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6마을이 이렇게 큰 다툼 없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화백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보십시다. 오늘 화백회의는 알평공이 청하셨습니다. 양산촌에 화급을 다투는 일이 생긴 모양이오. 예,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요즘 우리 양산촌에 도적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촌이 산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 도적대라니요? 대체 어떤 놈들이요? 사람은 상하지 않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다친 사람은 두어 생겼지요. 콩이고 버리고 죄다 쓸어가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런 변고가 있나. 이러다가 이게 더한 일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려. 이게 다 우리를 만만히 봤기 때문이요. 마을이 6이라고는 하나 6마을을 하나로 이끌어줄 왕이 없으니 정작 이렇듯 힘을 모아야 할 큰일에는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오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왕을 모시는 것이 옳을 듯 싶소. 이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논의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6마을을 모아 나라를 세우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을 모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그게 문제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왕이 된 사람은 자연히 자기 마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남의 나라에 가서 왕을 모셔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야말로 우리 양산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 무엇이오?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얀 말이 아니오. 나정 우물터입니다. 새하얀 천마가 나정 우물터로 내려앉은 듯합니다. 이런 조화로운 일이. 어서 가보십시다. 어서 가보시오. 아니 이건 알이 아니오. 새하얀 천마 앞에 영롱한 보라색의 커다란 알이 놓여 있어. 무슨 알이 저렇게 크단 말이오? 저것 보시오. 말이 알을 내려놓고는
다시 날아서 하늘로 사라지고 있소이다. 이렇게 신명할 수가. 천마가 알을 남겨놓고 하늘로 돌아가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는 필시 상스러운 징조이니 아마도 하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려나 보. 어서 우리도 인사를 올립시다. 자자, 하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들에게 덕 있는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어질고 현명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알지 거사관이 일어나 나라를 세우며 세상에 이런 일이. 알이 깨지고 아기가 태어났소. 이렇게 놀라울 때가,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보시오, 상과들의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오르고 온갖 짐승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고 있어. 아기 씨를 감싸고 있는 저 환한 빛을 보시오. 하늘이 보내신 왕이 틀림없어. 하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을 보내주셨으니 때를 기다리며 성심을 다해 아기 씨를 돌봐드리도록 합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요. 아기 씨, 어서 자라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야 하옵니다. 박처럼 생긴 커다란 알에서 나오셨으니 성을 박씨로 하고 아기 씨를 감싸고 있는 저 빛처럼 세상을 환하게 밝히라는 뜻에서 이름을 혁거세라고 짓도록 합시다. 좋소이다. 하늘에서 천마가 내려놓고 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여섯 마을의 촌장이 박혁거세를 맞이한 기쁨에 들떠있는 그 순간, 돌산 고척촌의 아령 우물터에서도 또 다른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 어서 물을 길어 가야지. 저것은 용이다. 이럴 수가. 용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우물 속에 있는 저것은 용이 낳은 알이란 말인가? 용이 우물 속에다 알을 낳다니.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꼬. 가만, 이 귀한 알을 우물 속에 둘 수야 없지. 그래, 어서 알을 건져야겠다. 됐다. 어쩌면 이렇게도 크고 하얗게 생겼을꼬. 신기하기도 해라. 이를 어찌해. 알을 깨뜨렸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아니, 이건. 알 속에 아기가 들어있다니. 세상에나. 그런데 이 입술에 붙어있는 닭부리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 입만 빼면 나무랄 데가 없을 터인데. 아무려면 어떨꼬. 이처럼 어여쁜 딸이 생겼는데 어서 내과에 나가 아기를 씻겨야겠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혼자 사는 이 늙은이를 가엾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게야. 신기하기도 해라. 이 눈, 코. 닭부리가, 입에 붙어있던 닭부리가 떨어졌구만. 닭부리가 떨어지고 나니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고운 얼굴이 됐어. 아가, 용이 아령 우물에 알을 낳고 그 알 속에서 네가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령이라고 하자. 아령아, 우리 고운 아가. 13년의 세월이 지났다. 천마가 내려준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용의 알을 깨고 태어난 아령은 각기 늠름한 장부와 아리따운 낭자로 자라났다. 소벌공 나오시지요. 그쪽은 자갈이 많은 곳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이야. 어린 혁거스님보다야 경험 많은 제가 월등히 낫지요. 아유, 어서 이리 나오시래도요. 힘은 제가 훨씬 더 셉니다. 소벌공이 하시는 일을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자, 어서요. 늙은이라고 얕잡아 보시는 게요. 힘이 장사라 당해낼 재간이 없구려. 마을에 일을 하는데 내일 내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장차 큰일을 나실 혁거세님께서 이렇듯 험한 일을 하시다니 저희들이 오히려 송구스럽고 민망스러워서 그러지요. 그것보다도 해마다 이렇게 강바닥을 파내야 하니 이 힘든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는 없겠소. 강 바닥을 파낼 것이 아니라 강 양쪽으로 둑을 쌓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둑을 쌓자는 말씀입니까? 힘이야 들겠지만 한 번 그리 해놓으면 강둑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논밭으로 물이 넘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소? 듣고 보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도 못했거니와 했다 하더라도 앞에 나서서 그 일을 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터라 꿈도 못 꿨던 일이지요. 과연 혁거세님 나오십니다. 이래서 왕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제 때가 된 듯합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장대한 기골만큼이나 생각 또한 크고 깊어지셨군요. 자, 이제 우리 여선마을의 뜻을 모아 혁거세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오랫동안 왕을 기다려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는 여섯 마을을 하나로 모아 서나벌이라고 칭하고 일국의 왕인 거서관의 자리에 오른다. 서나벌은 이후에 사로, 서라벌 등으로 불리다가 지증왕 4년에 이르러 신라로 바뀌고 거서관이라는 호칭 역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으로 불리다가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운 지 560년이 지난 23대 버프망대에 이르러서야 왕이라고 바뀌게 된다. 제작 오디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제2회 살기 좋은 나라 서라벌. 왕이 된 박혁거세는 양산촌, 고호촌, 대수촌, 진지촌, 가리촌, 고야촌 이렇게 6개로 나뉘어진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큰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애를 썼다. 그중 하나가 6촌장과 더불어 나랏일을 의논하고 직접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는 일이었다. 마마, 길이 험한 데다가 풀이 우거져 더는 나아가기 어렵사오니 마마께서는 그만 걸음을 돌리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리 하시옵소서 마마. 여기서 쉬고 계시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저수지 터를 돌아보고 오겠사옵니다. 연세 드신 촌장 어르신들께서 가시는 길을 젊은 내가 왜 못 간단 말이오. 내 걱정은 마시고 소벌공 어르신이야말로 여기 남아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옵니다. 마마를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 어찌 앉아서 쉬고 있겠사옵니까? 저는 다만 막중한 나란 일을 맡으신 거서관께서 이 험한 길에 행여 옥치라도 다치실까 염려가 되어. 여러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나는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소이다. 자, 어서 가십시다. 아니, 이런 산 위에 저토록 큰 웅덩이가 있을 줄이야. 마마, 이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저 밑에 움푹 파인 웅덩이 쪽으로 돌려서 가둬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놀랍소. 과연 저수지 터로 손색이 없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은 없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지난해 그 혹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야촌과 대수촌에서는 저수지 덕분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사옵니다. 가뭄뿐만이 아니옵고 저수지에다 수문을 만들어 물의 양을 조절하면 홍수로 인한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사옵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는 하나 시일이 많이 걸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니만큼 촌장 어르신들께서 잘 의논하시어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시오. 염려 마시옵소서, 마마.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이곳 가리천과 저희 구호촌에 저수지를 만들기로 하였사옵니다. 마을마다 힘센 장정들을 10명씩 내보내고 보리쌀을 석섬씩 내어 경비에 보태기로 했사옵니다. 정말 장하오. 모두들 애써주시오. 그리고 진지촌과 양산촌에는 아직 저수지가 없으니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수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겠소. 또한 지난해와 같은 가뭄이 닥친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진지촌과 양산촌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오. 백성들이 편히 살려면 우선 식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제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자풀을 뽑아주고 추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여러 촌장들께서는 백성들의 농사를 잘 지도하여 주시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농가에 들러서 누에 치는 일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리하시옵소서, 마마. 양잠은 저희 고야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사옵니다. 누에가 얼마나 왕성하게 먹어대는지 마을의 안악들이 이산저산 뽕잎 따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산에서 뽕잎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다가 뽕나무를 심으면 누에 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힘도 덜 들고 일손 또한 줄일 수 있어서 좋을 텐데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입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서라버는 날씨가 온화한 편이라 큰 걱정은 없으나 그래도 한겨울을 지내려면 추위를 감싸줄 옷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누에를 많이 쳐서 따뜻한 옷감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네, 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박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이 지났다.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살피는 박혁거세 덕분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부유하고 편안해졌다. 박혁거세는 우매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일깨워 어린 자식처럼 돌보고 백성들은 인자한 거서관 혁거세를 어버이처럼 믿고 따랐다. 어서 들어오시오. 여섯마을 육부의 촌장 어르신들께서 이렇듯 한꺼번에 모이신 걸 보니 무슨 화급하게 의논할 일이라도 있으신 게요. 마마, 오늘은 저희들의 일이 아니라 마마의 일로 긴히 청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과인이 잘못한 일이라도 있다는 게요. 내 잘못이 있으면 고칠 터이니 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잘못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거서관께서 올해로 춘추 18이 되시었으니 훌륭한 배필감을 천거하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라의 기반도 튼튼해졌으니 이제는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왕비님을 맞이하셔야 하옵니다. 이 또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일이오니 저희들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마마, 이 나라에서 가장 현숙하고 존귀한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심이 옳을 줄 아옵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니 그대들은 이미 마음속에 정화해둔 사람이 있는 듯하구려.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오? 거서관께서 천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저희 구호천에서도 그와 비슷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라면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커다란 용이 아령이라는 우물에 알을 낳고 승천하였다는 얘기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그 알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랄수록 용모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몸가짐이 정숙하고 성품이 온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처자가 되었습니다. 덕이 높고 마음 또한 비단결이라 사람들의 칭송이 끊기질 않는 저자이오니 이런 분이야말로 만백성이 우러르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왕비의 제목이 아니겠사옵니까? 좋습니다. 이렇듯 촌장 어르신들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만한 처자라면 왕비감으로 모자람이 없을 듯하오. 허나 이 나라의 국모를 모시는 중대한 일이니 내 직접 그 처자를 만나본 연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시지요, 마마. 여기가 아령 처자의 집이란 말이지. 집이 작고 초라하긴 하여도 참으로 야무지게 갈무리를 해놓았구나. 이보시오. 잠깐 좀 나와보시오. 이보시오. 뉘시온데 어인일로 그러시는 것입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없을까 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시었소. 예. 어쩌다 보니 이렇듯 밤이 늦었소이다. 다른 데로 가보시오. 우리 집은 나그네를 재워줄 만한 형편이 못 된다오. 그저 하룻밤 이슬이나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묵을 방도 없고 보시다시피 어머니와 저만 사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까지 저녁을 들지 않으셨다면 매우 시장하실 터이니 방으로 들어와 잠깐 기다리시지요. 곧 저녁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이쪽 아랫목으로 내려앉으시오. 아, 고맙습니다. 그럼. 누추하지만 편히 앉아 계시오. 아령아, 손님 저녁진지 지어 올리지 않고 뭘 그리 유심히 살피고 있노? 예, 어머니. 지금 나가려던 참이에요. 밤바람이 차니 어머니는 나오지 마시고 손님 말벗이나 해드리세요. 우리 딸아이 효성이 저렇듯 극진하답니다. 예, 효녀를 두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집안에 먼지 한 점 없는 걸 보니 어머니의 살림 솜씨가 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령이 솜씨라오. 나야 늙기도 했지만 우리 아령이가 이 어미를 그림처럼 모셔두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한다오. 내가 호강하는 걸로 따지면 부잣집 안방만이 못지 않지. 예, 따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는 하지만 찬이 없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거친 밥과 보잘것없는 반찬 2가지가 360날 백성들이 먹는 밥과 반찬이옵니다. 아니, 백성들의 밥과 반찬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불빛에서 뵙고 나니 궁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겠사옵니다. 국에서 오시다니.
그럼 대체 이분이 누구시란 말이냐?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커다란 용이 훤칠한 남자를 등에 태우고 나타났다는. 예, 용의 등에 타고 계시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구려. 네,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이 나라의 거서관 박혁거세라고 하오. 왕송하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이러지 마시오. 장차 이 나라 왕비의 어머니 되실 분이 이래서야 되시겠소. 예? 왕비의 어머니라면 우리 아령이를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 말씀이시오? 네, 이미 아령 처자에 대한 칭송을 듣고 이곳에 왔소이다. 신하들의 천거로 이곳에 왔으나 와서 보니 하늘이 내려주신 배필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아령, 그대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소. 나의 청을 들어주시겠소?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저에겐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따로 몸을 맡길 데도 없는 처지인지라 어머니를 두고 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사옵니다. 아령아, 그 무슨 말이냐?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백성들을 감싸 안을 궁모의 자리를 마다하다니. 걱정 마시오. 그대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 아니겠소. 어머니도 함께 궁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사람이 지녀야 할 도리 가운데 하나거늘 백성들 또한 이를 보고 배워 부모 섬기기를 다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소. 감사하옵니다. 거서관의 말씀을 받들겠사옵니다. 만 백성이 믿고 따르는 궁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사옵니다. 고맙소. 네,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신하를 보내어 예의를 다해 그대를 왕비로 모시도록 하겠소. 마마, 감축드리옵니다. 고맙소. 그대들 덕분에 이렇듯 현숙한 분을 왕비로 맞이하게 됐소. 그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네,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거서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리다. 왕비, 거서관과 왕비의 자리는 백성들의 기쁨은 물론이요 슬픔과 아픔까지도 어루만지라 하늘에서 내려준 자리요 겸손한 마음으로 만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참된 어버이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하겠사옵니다.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어질고 현명한 왕비가 되겠사옵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는 밝게 뻗어나가는 힘을, 아침을 상징하는 달개 부리를 지니고 태어난 아령은 아침을 불러올 힘찬 기운을 의미한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은 백성들에겐 빛이요 희망이 되었다. 박혁거세는 아령과 함께 여섯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일에 한층 더 많은 힘을 쏟으며 서라벌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갔다. 제작 오디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제3회 어질고 강한 왕이 되다. 거서관 박혁거세는 왕비 아령과 함께 나라 안 구석구석을 돌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박혁거세가 다져놓은 단단한 기반 위에 아령의 따뜻함이 더해지자 서라벌은 더욱 평화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갔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백성들은 박혁거세와 아령을
백성을 굽어 살피는 왕과 왕비로 믿고 따랐다. 우리 서라벌에 혀것에 거서간 마마와 아령 왕비님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거야. 험한 곳이든 외진 곳이든 따지지 않고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찾아다니시며 올해 농사는 잘 되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뭘 도우면 되겠느냐 세세히 묻고 다독여 주시니 말이야. 농사에 관한 일이라면 거사간 마마가 1등이고 누에 치는 일은 왕비님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 분 다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것 없이 척척 평생 농사 짓고 누에 치며 살아온 우리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니.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높은 벼슬아치조차 백성을 짐승 부리듯 한다는데 우리 서라벌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계신 거서관께서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니 우리야말로 복받은 백성들 아닌감. 그러게나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서라벌로 살러 오는 이웃나라 백성들이 줄을 잇겠어요. 서라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백성들에게도 서라벌은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였다. 박혁것의 19년,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해온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마, 부디 저희 변한국을 거두어 주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서라벌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박혁것의 거서관께 충성하며 서라벌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잘 오시었소. 변한이 우리 서라벌과 한 백성이 된 것 또한 하늘의 뜻일터. 이제 우리 서라벌과 변한은 한 나라요. 부디 우리 서라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오. 나 또한 그대들의 충성을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보답할 것이오. 다들 들으시오. 우리 서라벌의 궁궐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나이나 재주의 많고 적음 또한 따지지 않겠소. 이 나라 서라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꺼이 그를 살펴 나란일의 제목으로 삼을 것이오. 박혁거스는 주위의 작은 나라를 흡수해 영토를 넓혔고 서라벌은 하루가 다르게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나라를 경영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찾아내는 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따끈한 꿀차이옵니다. 심기가 어지러우신 듯하여 준비하였사오니 식기 전에 드시옵소서. 고맙소 왕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네, 그리도 눈을 씻고 찾아봤건만 나라 일을 맡길 만한 인재가 보이질 않는거려. 과인의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이 나라 서라벌을 위해 몸바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꼭 필요하거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사옵니까? 마마, 바다 건너 대마국에서 왔다는 호공이란 자가 마마를 뵙겠노라 청하고 있사온데 어찌하올까요? 당장 내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대마국이라 하면 외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이온데 어찌 그 같은 야만스러운 자를 궁에 들일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니요, 들라 하시오. 머나먼 나라에서 이 서라벌까지 찾아온 걸 보면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게요. 어서 들라 이르시오. 알겠사옵니다. 밖에 들라 하라. 마마, 전 대마국에서 온 호공이라 하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라벌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박혁것의 거서간에 어질고 눈부신 행적 또한 듣게 되었사옵니다. 하여 감히 마마의 신하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외나라의 백성된 자가 어찌 이 나라의 거서간 마마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냐? 진정하시오, 알평공 어르신. 내 인재를 등용함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겠다 하지 않았소. 우선 얘기를 들어봅시다. 호공이라 하였는가? 어서 얘기를 계속하시게. 예, 마마. 소인 비록 재주는 모자라오나 마마의 곁에 두어주신다면 신명을 다해 마마를 보필하고
이 나라 서라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렇다면 내 한 가지만 묻겠소. 지금 이 나라 서라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옵니다. 군사를 기르는 일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마마. 지금 북쪽에서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사옵니다. 고구려라. 그곳은 날씨가 춥고 산이 많은 거친 곳이라 들었거늘. 그런 만큼 용맹하고 강인한 백성들이 모여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세력이 미미하다고 하나 주변의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나라이옵니다. 그러니 서라벌 또한 그와 맞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길러야 할 것이옵니다. 내 그대를 보아하니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나를 도와 이 나라와 백성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호공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세상의 이치와 물리를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박혁거스는 그런 호공을 통해 넓은 세상을 배우고 그것을 서라벌에 맞게 받아들였다. 마마, 나라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미리 대비해 두었다가 쓰지 않는 것과 대비조차 하지 않았다가 쓰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옵니다. 전쟁이 땅과 사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소. 그러나 전쟁을 하면 죄 없는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어 사람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소. 하오나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반드시 넘보게 돼 있사옵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고구려 또한 언젠간 우리 서라벌을 넘볼 것이옵니다. 마마, 그것은 호공의 말이 옳은 듯 하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 하니 우리 서라벌의 기름진 땅을 욕심내고도 남지 않겠사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허나 나는 무모한 전쟁을 벌여 죄 없는 목숨을 상하게 하는 일만은 반대요. 사람이든 나라든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법이라오.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 지금 이렇듯 전쟁 없이 영토를 늘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바라는 나라는 예법과 풍속이 살아있는 나라라오. 우더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며 서로 돕고 아끼면서 효와 예를 다하는 나라. 문을 닫아 걸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들판에 곡식 더미를 쌓아두어도 도둑 걱정이 없는 나라. 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소. 황공하옵니다. 신 아직도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신은 거서간 마마의 뜻을 받잡겠사옵니다. 박혁거스는 전쟁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다. 서라벌은 날로 부강해졌고 박혁거스의 선정을 좇아 많은 백성들이 서라벌로 모여들며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마마, 이제 서라벌은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사옵니다. 백성들의 곡간을 축내지 않고도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지을 힘이 생긴 지 오래이옵니다. 하오니 이제는 도성을 쌓는 공사를 시행하는 게 어떠하신지요? 그런 대공사를 하려면 백성들의 고초가 뒤따라야 하거늘. 마마께서는 거서관이 되신 지 벌써 21년이 되옵니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마마의 엄명 때문에 이 나라 서라벌에는 아직 번듯한 성곽조차 없고 마마께서 거처하시는 궁궐 또한 보잘것없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동안 미뤄왔던 공사를 명하시어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고 나라의 위용 또한 높이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혁거스는 왕위에 오른 지 21년 만에 금성을 쌓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금성 안에다 새로운 궁궐을 지어 서라벌의 부강함을 널리 과시한다. 하지만 날로 강성해지는 서라벌을 견제하는 세력도 적지 않았다. 서라벌이 이렇듯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마한의 은덕이 크고 높은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서라벌은 우리 마한의 예를 다하여 감사하고
더 많은 조공을 바치도록 하시오. 그동안 마한에 조공을 바친 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화친을 유지하려는 뜻과 전쟁을 피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마한의 속국이 아니오. 마한의 명령을 따라야 할 까닭도 없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힐 이유도 없어. 다시는 마한에 조공을 바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감히 서라벌의 거서관 따위가 우리 마한의 방기를 들다니 정녕 후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전쟁을 피한다 하여 전쟁을 할 힘이 없다는 것은 아니오. 이렇듯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조공을 바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마한 왕은 그 오만 방자함을 거두도록 하시오. 이만 가보겠소. 이런 이렇게 고약할 때가 있나? 서라벌이 감히 이 마한에 대항하겠다. 어디 두고 보시오. 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니. 마한 왕이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벌써 3번째이옵니다. 이번에도 조공을 바치라 큰 소리를 치는 게요. 예,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테니 당장 사신을 보내 사죄하는 것이 어떠할지. 당장 쫓아보내시오. 3번 아니라 30번을 보낸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터이니. 마마, 어찌하려고 벌집을 건드리시옵니까? 그러다가 정말로 마흔에서 군사를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어찌하시려고요? 그렇사옵니다, 마마. 마한은 진앙과 변한 일대에 많은 나라를 거머쥐고 있는 강국이옵니다. 군사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옵니다. 마한에 굴복하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두고 보시오. 내 기어코 마한의 길을 꺾어줄 것이오. 마마, 우리도 나라 밖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를 키워야 하옵니다. 우리 서라벌을 노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옵니다, 마마. 마마께서도 달리 생각이 있으신 듯하니 여러 촌장 어르신들께서는 그만 심려를 거두시지요. 그렇소. 염려 마시오. 나라 안의 살림을 탄탄하게 다져놓았고 평소에 젊은이들을 모아 꾸준히 훈련을 시켜오지 않았소. 설령 적들이 공격해온다 해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육부의 촌장 어르신들과 저는 그저 마마를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30년. 박혁거세의 강한 자신감과 추진력에 힘입어 서라벌이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을 즈음 서라벌을 향한 주변 강대국의 질시와 견제 또한 눈덩이처럼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제작 오디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제4회 영광의 그늘과 죽음. 복병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타났다.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지 30년.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낭랑이 군사를 일으켜 서라벌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서라벌 조정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마마, 우선은 들판에 쌓아둔 낫가리부터 감춰야 할 것이옵니다. 낫가리를 넘겨주는 것은 낭랑군에게 군량미를 대주는 일과 같사옵니다. 적들의 배를 불려주면서 우리를 공격하라 할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아니요. 낯가리를 거두지 마시오. 그리해서는 아니 돼요. 하오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낯가리뿐이겠소. 방문도 닫아걸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백성들 또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게 하시오.
농부들은 밭을 갈고 여인들은 뽕을 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라 이르시오. 마마, 낭랑은 군사를 앞세워 이 나라를 소나기에 넣고자 하고 있는 적군이옵니다. 그런 그들을 물리칠 아무런 방도도 없이 그저 평소대로만 하라시니 이대로 나라를 내주라는 말씀처럼 들려 불안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군사력에서는 뒤질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들을 능가할 또 다른 힘이 있어. 잠자코 기다려보시오. 서라벌을 꺾어라! 서라벌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서라벌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겁먹지 마라. 서라벌은 군사력이 약한 나라다. 저기 보이는 서라벌이 곧 우리 낭랑의 땅이 될 것이다. 다 어서 가자. 위의 전리품을 향해 출군하라. 자, 저기 보이는 소나무까지 뜀박질해서 갔다 오는 거야. 알았지? 좋아. 자, 하나, 둘, 셋. 아니, 저기 서라벌의 아이들 아닙니까? 난리가 터졌다는데도 저렇게 뛰어놀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 아닐까요? 글쎄,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희한하구만 그래. 지금쯤이면 다들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래, 어서 밭에 가라. 파종을 하자꾸나. 갈천이 아버지, 새참 왔어요. 시원한 탁주도 있으니까 얼른 새참 들고 하세요. 그려, 내 지금 가. 좋다. 이 새참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 짓는데. 날씨가 화창한 게 올해도 풍년이겠지. 그러게요. 근데 옥수수, 벼, 보리가 그득그득 쌓였는데 둘 곳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곡간을 하나 더 지어야 할성 싶은데. 까짓 하나 더 만들지 뭐가 걱정이야. 하기는. 허허, 저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 소문은 진작에 났을 것인데 마치 너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째 좀 이거 으스스한 기분인데요. 그러게 말이오. 도성까지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어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는지. 보시오, 집집마다 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어. 적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는 백성이 없는 걸 보면 이 필시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소이다. 잘 사는 나라이니 방비 또한 튼튼하게 갖추어 놓은 모양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거늘.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 그만 물러가는 게 어떨지요? 군사를 모두 후퇴시켜야겠소. 바깥으로는 무르고 안으로는 단단하고 서라벌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요. 박혁거세의 전략은 들어맞았다.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낭랑의 침공을 막아낸 것이다. 서라벌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고 박혁거세의 대외 정책은 더욱 당당해졌다. 그즈음 마한과 서라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 서라벌이 마한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거절한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박혁거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한과 정면 대결을 펼쳐나갔다. 서라벌에서 온 사신이라 하였느냐? 저는 박혁거세 거수관께서 보내신 후공이라 합니다. 마마, 이자가 가지고 온 선물이옵니다. 설마 저 고리짝에 든 음식 몇 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지? 해도 바뀌고 하였으니 인사를 여쭙고 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괘씸한! 서라벌은 우리 마한의 속국이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몇 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는단 말이냐? 우리 대국을 섬기는 서라벌이 어찌 이해를 다하지 않는 것이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도움을 받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지해 산다면 마땅히 예를 다해야겠지요. 허나 우리 서라벌은 땅은 작아도 큰 나라, 강한 나라입니다. 어찌 서라벌이 마한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하십니까? 뭐라? 네 지금 우리 마한이 억지를 부린다 이 말이냐? 우리 서라벌은 마한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라벌의 박혁것의 거서관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겸손한 자세로 이웃나라를 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피하고 우호를 다지는 것이 서라벌의 백성은 물론이요 이웃나라의 백성들까지 돌보는 일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라벌의 일을 내알 바 아니니 너희 왕에게 서둘러 조공이나 바치라 일러라. 이번에도 내 뜻을 거역한다면 정녕 무사하지 못할 것인즉. 서라벌이 예전의 서라벌이 아니듯 마한 역시 예전의 마한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전의 군사력만을 믿고 이렇듯 우리 서라벌을 위협하고 계시는 걸 보니 이웃나라와 우호를 다져 평화를 이끌어가려는 어진 마음이 없으신 듯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괘씸한! 감히 서라벌의 사신 따위가 한나라의 왕인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리고 당장 이 모든 군사를 일으켜 서라벌을 공격하라! 고정하시옵소서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라벌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나라이옵고 박혁것의 거서관 역시 이웃나라 무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왕이옵니다. 그러니 어쩌자는 말이오? 만약 이 자리에서 허공의 목을 치고 서라벌을 공격한다면 그동안 우리 마한의 속국이었던 다른 나라들까지 모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마마, 서라벌과 싸워 이길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사옵니다. 서라벌의 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옵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마한의 불만을 품어왔던 나라들이 서라벌의 편에 서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마의 분한 심정은 나오나 허공을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하시옵소서. 서라벌이 어느새 그렇게 세력을 넓혔단 말이야. 서라벌이 조공을 거부한 그 이후 이웃나라 진한과 변한도 마한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 이듬해 분노를 삼키며 후일을 다짐했던 마한의 왕이 세상을 떠나자 서라벌에서는 마한을 공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왕이 죽었으니 마한 땅은 한동안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옵니다. 이 틈을 노려 마한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히고 우리 서라벌의 위상을 널리 알려야 하옵니다. 아니 될 말이오. 마한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오. 다른 나라의 재난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행동이오. 그동안 백성들에게 예의와 도덕을 지키라 일러왔던 과인이 먼저 나서서 그것을 어긴다면 백성들이 어찌 과인을 믿고 따르겠소? 하오나 그동안 마한한테 당해왔던 일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지금처럼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시는 것이옵니까? 이익을 위해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것을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모두 다 하늘의 이치이니 지나친 욕심은 버리도록 합시다. 호공, 서둘러 마한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예를 다해 조의를 표하도록 하시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박혁거세의 선정으로 서라벌의 평화는 60여 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지 60년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두 마리의 용이 궁궐한 우물에 나타나더니 심한 천둥번개가 치면서 성의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고 궁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모두 피하시오! 모두 대피하시오!
이 어인일이란 말인가? 내 오늘까지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며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다 생각해 왔거늘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불미한 내 탓이로다. 내 잘못으로 백성들이 이런 고초를 겪다니. 나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 일. 천재님께 여쭈어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대가 또한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터. 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긴 박혁거세는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 천마를 불러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저기 천재가 계신 곳이 보이는구나. 박혁거세 너 이놈! 감히 인간을 데려오다니. 감히 우리 하늘나라를 업신여기고 이 같은 수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천재폐하, 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하늘의 법도를 아는 제가 어찌 인간을 데리고 오겠나이까? 저는 이렇게 천마를 타고 혼자서 왔나이다. 천마의 귓구멍에 붙어있는 파리를 정녕 모른다 할 셈이냐? 뭐하느냐? 당장 나오지 않고. 아니 너는... 마마! 잘못했사옵니다. 저는 다만 하늘나라가 궁금하여. 닥치지 못할까? 네가 데리고 있던 궁녀가 틀림없으렸다. 예, 폐하. 신이 보살피는 백성이옵니다. 제 불찰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다. 네 지엄한 하늘의 법도를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터. 네 영혼은 이곳에 두고 육신만 땅으로 돌아가거라. 천재폐하! 마마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날부터 웬 비가 이렇게 이래씩이나 쏟아진단 말이냐. 왜 이리 마음이 답답할꼬. 마마께서 무사히 돌아오셔야 할 텐데. 저것이 무엇이더란 말이냐. 못들 하시오. 하늘에서 떨어진 저것이 무엇인지 어서 가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마마의 몸이 5으로 나뉘어. 마마, 거서간 마마. 마마라 하였더냐. 그 말이 정녕 사실인 것이냐? 마마! 어이하여 이리 되시었사옵니까? 어이하여! 마마! 다섯으로 나뉜 박혁거세의 시신을 확인한 아령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신하들이 박혁거세의 조각난 몸을 한 군데 모아 장례를 치르려 하였으나 커다란 뱀이 박혁거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팔다리를 따로 묻은 뒤 능을 세웠다. 이 무덤은 5개의 능이라 하여 오릉, 뱀이 나왔다 하여 사릉이라고도 한다. 우호적인 태도로 평화를 지향했던 박혁거세의 업적에 반하는 참혹한 죽음이었다. 아래서 태어나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이후 남해왕, 유리왕, 탈해왕의 순서로 왕조가 이어졌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김씨성이 나라를 다스렸고 김씨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른 자가 무려 30명이나 되었다. 서라벌, 즉 신라는 선진 세력과의 경쟁이나 문물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삼국 중 발전이 가장 더뎠다. 그러나 신라는 토착 문화의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 역량을 키워나갔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이끌었다.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위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남겼던 것이다.
출연 정운석, 곽윤상, 유호환, 박종희, 유경선, 최종우, 이지현. 극본 이옥경,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안수진, 제작 오디언.